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5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엿이라는 의미의 당자가 되겠습니다. 엿이라는 것은 당분으로 뭉쳐진 좀 길쭉하게 만든 우리 전통 간식을 얘기하는데요. 엿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탕 또는 사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엿이라는 의미의 당자인데 달콤한 맛, 성분이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속에 있는 당분, 특히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를 혈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맛 성분을 얘기하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한 분자씩 합쳐져서 된 이당류를 얘기합니다. 보통 서당이나 자당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말입니다. 설탕을 인공감미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설탕은 천연감미료입니다. 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을 녹여서 모양을 낸 단맛이 나는 과자류, 캔디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 또는 전분, 탄수화물이 통상 전분 형태로 보관이 되죠. 그 전분을 최종적으로 소화한 경우의 가장 작은 단위를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당류는 포도당뿐만이 아니고 이제 과당하고 갈락토스 이 세 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당류 하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 성분이 세포로 밀려 들어가지 못하는, 즉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세포 내로 포도당이 밀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변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나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변의 맛이 달콤하다라고 해서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탕수육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튀긴 후에 설탕 등을 시럽을 뿌려서 먹는 중국 요리를 얘기합니다. 탕수우육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를 로 만든 것,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뒤에 이 육자에 이제 재료를 넣으면 여러 가지 탕수 이제 요리가 만들어지겠죠. 과당하면 주로 그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단당류를 얘기합니다.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릿수의 당류, 즉 단당류, 2당류를 뺀 3당에서부터 9당까지, 그러나 통상 10당까지를 포함합니다. 해서 3당 내지 9당 또는 10당까지의 그 탄수화물 구조를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단맛,
성분을 가진 것을 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맛 성분의 쓸개를 지칭하는 담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량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양으로 읽을 수 있고 또 량으로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 량으로 발음돼야 될 부분에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량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라는 의미의 량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에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라는 의미의 량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떼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식량하고 양식, 이건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곡은 식량이나 양식 중에서 곡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나라 즉 현대 한국어에서 곡물 하면 원래는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잡곡류도 곡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죠. 군량이라고 하는 것은 군용 식량을 얘기하고 군량미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군용 식량 중에서 쌀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량이죠.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탁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음식도 얻고 또 복도 빌어주는 이러한 것을 이제 탁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탁발의 다른 말로 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탁발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쓰고 동량이라는 말을 얻어먹는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탁발이라는 의미의 동량은 사라지고 동량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 아니고 니은 자를 쓰는 동량이라고 하는 말이 빌어먹는다, 얻어먹는다 라는 뜻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먹을거리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물론 이게 이제 지금 품사가 다르긴 하지만 굶주리다 라는 의미의 근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맥자가 되겠는데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 줄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이라는 의미의 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큰 줄기 또는 흐름이라는 의미의 맥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라는 말과 큰 줄기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아니 피가 공급되는
펄스를 느끼는 것, 그러니까 핏줄이 일정 주기로 팔딱팔딱 뛰는 것을 맥박이라고 합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이 얽히설키 이렇게 이제 설켜 있는 이러한 것을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맥 하면 산소가 많은 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입니다. 예를 들자면 폐동맥은 가장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이죠. 이런 식으로 산소 이산화탄소와는 관계없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피는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정맥, 이렇게 보는 거죠. 폐정맥은 산소가 가장 많은 혈관입니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산줄기로 산들이 이어지는 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 하나의 등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의 산이 이어지는 그 줄기를 얘기하고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흐름을 문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명맥을 유지하다 그러면 목숨을 유지하다라는 말인데 살아가다 그런 뜻인데 이 명맥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어떤 그 일의 흐름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트렌드의 흐름을 명맥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죠. 일맥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맥으로 서로 통한다 라는 뜻으로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큰 줄거리, 즉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큰 흐름이라는 뜻의 반대말로는 갈라지다, 그런 큰 맥에서 지선으로 갈라지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조성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 그럼으로써 그 파생되는 다양한 한글 단어의 조성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